박선우는 38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지 석 달째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다. 남편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 민재는 결혼 후 독립했다. 넓은 아파트는 너무 조용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퇴직 전에는 그토록 바라던 여유였는데 막상 맞닥뜨리니 공허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정말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요?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정은이랑 둘 다 야근이 잦아졌어요. 은유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올 사람이 없어서요. 딱 한 달만, 아니 2달 정도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선우는 잠시 망설였다. 손녀 은유의 얼굴이 떠올랐다.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은유는 선우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었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어차피 집에서 뭐 하겠니? 선우는 대답했다. 민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말 감사해요, 엄마. 곧 프로젝트 끝나면 바로 저희가 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선우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오후 2시 은유의 학교 앞에서 손녀를 기다렸다. 할머니, 은유가 뛰어나와 안겼다. 그 따뜻함이 선우의 가슴을 채웠다. 함께 학원으로 향하는 길, 은유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쉴 새 없이 이야기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다. 학원이 끝난 후 은유를 민재의 집에 데려다 주면 며느리 정은이 문을 열어주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은은 항상 정중했다. 선우는 손을 흔들었다. 괜찮아. 손녀 보는 게 즐겁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한 달이 2달이 되고 어느새 1년이 지나갔다. 민재는 가끔 엄마, 다음 주까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냈다. 선우는 그래. 라고 답장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은유를 보는 시간이 하루의 유일한 기쁨이었다. 퇴직 후 잃어버렸던 목적이 다시 생긴 것 같았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어느 날 선우는 은유와 함께 공원에 들렀다. 그네를 밀어주며 은유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할머니, 매일 이렇게 있으면 좋겠어요. 은유가 소리쳤다. 선우도 미소 지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작은 의문이 스쳤다. 이게 정말 한두 달로 끝날 일일까?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저 손녀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좋았다. 1년이 지나자 선우의 하루는 완전히 은유의 시간표에 맞춰져 있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 도시락을 쌌다. 은유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소시지, 방울토마토를 예쁘게 담았다. 8시 30분에 민재의 집에 도착해 은유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오후 2시 다시 학교 앞에서 은유를 기다렸다가 학원으로 데려갔다. 학원이 끝나는 5시 은유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를 도와주었다. 처음에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선우는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냉장고를 정리했다. 며느리 정은이는 어머니, 그건 제가 할게요. 라고 말했지만 선우는 어차피 여기 있는데 뭘. 이라며 손을 놀렸다. 정은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점점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되어갔다. 민재는 점점 늦게 귀가했다. 저녁 8시, 9시, 때로는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열었다. 엄마, 아직 계셨어요? 죄송해요. 민재는 지친 얼굴로 말했다. 선우는 괜찮아. 은유랑 저녁 먹었어. 라고 답했다. 정은도 비슷했다. 그녀는 퇴근 후 소파에 앉자마자 눈을 감았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라는 말만 남긴 채 주말이 되면 선우는 자신의 집에서 쉴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토요일 아침 민재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오늘 회사 긴급회의가 잡혔어요. 은유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선우는 한숨을 쉬며 가방을 챙겼다. 일요일에는 정은이 전화했다. 어머니, 너무 피곤해서 오늘 하루만 쉬고 싶어요. 은유 데리고 공원 좀 다녀와 주실 수 있을까요? 선우는 거절하지 못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힘들어 보였고 무엇보다 은유가 할머니 올 거죠? 라고 물을 때마다 마음이 약해졌다. 그렇게 주말도 평일도 구분이 없어졌다. 어느 날 선우는 거울을 보며 깨달았다.
퇴직 후 찾아올 줄 알았던 여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또 다른 일상이 자신을 채우고 있었다. 어느 저녁 은유가 숙제를 하다가 물었다. 할머니는 언제 쉬어요? 선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는 은유 보는 게 쉬는 거야. 은유가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는 우리 집 천사야. 그 말에 선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천사? 그 단어가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무거웠다. 그날 밤 선우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온몸이 쑤셨다. 38년 동안 교단에 서 있을 때보다 더 피곤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만둘 수가 없었다. 손녀의 웃음, 아들의 안도, 며느리의 감사. 그것들이 선우를 붙잡았다. 조금만 덜하고 되뇌며 선우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선우는 민재의 집 거실에서 은유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다. 며느리 정은이 퇴근 후 조용히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평소보다 표정이 무거워 보였다. 어머니, 오늘 은유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했어요. 정은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선우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라도? 정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선생님이 은유가 요즘 좀 혼란스러워한대요. 친구들이 왜 엄마 대신 할머니가 맨날 와? 하고 물어본다고. 은유가 그 질문에 대답을 못 하더래요. 선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서 정은은 손을 비비며 말을 이었다.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 제가 너무 어머니한테만 의지했어요. 은유한테도 엄마가 필요한데. 선생님이 아이가 엄마와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말이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비는 느낌이었다. 그럼 이제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거니? 정은이 미안한 표정으로 답했다. 네, 어머니. 회사에 당분간 정시 퇴근하겠다고 말했어요. 민재도 업무를 조정하기로 했고요. 그동안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선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당연히 내가 맡아야지. 엄마가 있는데 내가 계속 할 순 없지.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어도 속으로는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았다. 정은이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다음 주부터는 어머니 안 오셔도 돼요. 대신 주말에 은유 보러 오시면 어떨까요? 그날 저녁 선우는 평소처럼 은유에게 저녁을 차려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니 시계는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거실은 너무 조용했다. TV를 켜봤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선우는 핸드폰을 꺼내 은유와 찍은 사진들을 넘겨봤다. 학교 앞에서, 공원에서, 학원 가는 길에서. 지난 몇 년의 기록이 빼곡했다. 퇴직 후 내가 가진 시간은 모두 그 집에 있었는데, 선우는 중얼거렸다. 이제 내 시간은 어디에 있지? 갑자기 무서워졌다. 다시 빈 하루들이 돌아올 것 같았다. 아침에 눈 떠도 할 일이 없고 누구도 선우를 기다리지 않는 그런 날들. 핸드폰이 울렸다. 민재였다. 엄마, 정은이한테 들었어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저희가 버틸 수 있었어요. 선우는 응, 괜찮아. 라고만 답했다. 민재가 말을 이었다. 대신 주말마다 은유 데리고 엄마 집에 놀러 갈게요. 은유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선우는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은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 그것이 지금 선우의 자리였다. 손녀의 웃음은 여전히 소중했지만 그 웃음이 선우 자신을 지워가고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선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달라질 하루가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했다. 은유의 생일은 3월 15일이었다. 선우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다. 손녀가 좋아하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직접 만들기로 했다. 제과점에서 파는 것보다 정성이 담긴 케이크를 주고 싶었다. 유튜브를 보며 시트를 굽고 생크림을 휘핑하고 딸기를 예쁘게 장식했다. 서툴렀지만 정성만큼은 가득했다. 생일 당일 선우는 오후 4시에 민재의 집으로 향했다. 손에는 정성스레 포장한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민재가 문을 열었다. 그런데 아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엄마, 오늘 오신다고 연락 못 받았는데요. 선우는 당황했다. 은유 생일인데 당연히 와야지. 케이크도 만들어 왔어.
민재는 난처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다. 거실에서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미리 연락 좀 하지. 처가댁 식구들이랑 소규모 파티하고 있거든요. 좀 그래서요. 죄송해요. 문틈 사이로 화려하게 꾸며진 거실이 보였다. 풍선과 케이크, 예쁘게 차려진 음식들, 그리고 은유가 정은의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는 모습. 선우가 만든 케이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케이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저기, 엄마가 만든 케이크는 선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재는 시계를 보며 말했다. 죄송한데 1시간 뒤에 다시 올 수 있어요? 그때 은유랑 인사 나누시고 케이크도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선우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아, 그래. 그럼. 민재는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문을 닫았다. 선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 든 케이크 상자가 무거웠다. 복도는 고요했고 문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만 또렷했다. 은유야, 소원 빌어. 정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생일 축하 노래가 울려 퍼졌다. 선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30분쯤 그 자리에 서 있었을까. 다리가 아팠다. 복도 창문 밖으로 하늘이 흐려지고 있었다. 선우는 결국 케이크 상자를 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메모지를 꺼내 펜으로 썼다. 은유야, 생일 축하해. 할머니가 만든 케이크야. 맛있게 먹어. 사랑해. 할머니가. 메모지를 케이크 상자 위에 올려놓고 선우는 돌아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다. 닦아내려 했지만 자꾸만 흘렀다. 로비로 내려왔을 때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선우는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다. 빗물이 얼굴을 적셨지만 상관없었다. 어차피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선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내가 뭐였을까? 그동안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도시락을 싸던 아침, 학교 앞에서 기다리던 오후, 숙제를 도와주던 저녁. 그 모든 순간이 사랑이었다고 믿었는데. 하지만 오늘 문 앞에 서 있던 그 30분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선우는 필요할 때만 불리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선우는 집에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핸드폰에는 민재의 부재중 전화가 3통 찍혀 있었다. 하지만 받고 싶지 않았다. 아마 케이크를 발견하고 미안해서 걸었을 것이다. 선우는 핸드폰을 서랍에 넣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선우는 평소처럼 7시에 눈을 떴다. 습관적으로 도시락을 싸려고 부엌으로 향하다가 멈췄다. 아, 이제 안 해도 되는구나.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하지만 평화롭다기보다는 공허했다. 서랍에서 은유와 찍은 사진들을 꺼냈다. 학교 앞에서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 공원 그네에서 찍은 사진, 학원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을 먹던 사진. 그동안의 시간은 분명 사랑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선우 자신을 조금씩 지워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헌신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지만 사랑이 의무가 되는 순간 상처로 남는다. 선우는 중얼거렸다. 며칠이 지나고 민재가 찾아왔다. 엄마, 그날은 정말 미안했어요. 케이크 정말 맛있었대요. 은유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그래요. 선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은유한테 잘 지낸다고 전해줘. 할머니도 보고 싶다고. 민재가 물었다. 다음 주말에 은유 데리고 올게요. 괜찮으시죠? 선우는 웃으며 답했다. 그래, 그때 보자. 하지만 선우는 달라지기로 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만 존재하지 않기로.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신청했다. 매일 저녁 7시 선우는 요가복을 입고 센터로 향했다. 처음엔 몸이 뻣뻣했지만 점차 유연해졌다. 무엇보다 그 시간만큼은 선우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다. 한 달 후 그림 수업도 시작했다. 선생님이 무엇이든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려보세요. 라고 했을 때 선우는 망설임 없이 붓을 들었다. 캔버스 위에 파란색을 칠했다. 하늘일 수도 바다일 수도 있었다. 그 위에 노란색을 더했다. 해일 수도 꽃일 수도 있었다. 정답은 없었다. 그저 선우가 느끼는 대로 색을 올렸다. 어느 토요일 은유가 민재와 함께 찾아왔다.
할머니, 은유가 안겼다. 선우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다. 여전히 사랑스러웠다. 할머니, 요즘 뭐 해요? 은유가 물었다. 선우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할머니도 학교 다녀. 그림도 배우고 요가도 하고. 은유의 눈이 반짝였다. 우와, 할머니 멋있어요. 그날 저녁 은유를 보내고 선우는 다시 캔버스 앞에 앉았다. 이번엔 붉은색을 골랐다. 열정일 수도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었다. 붓이 움직일 때마다 선우는 미소 지었다. 손녀의 웃음 대신 캔버스 위에 색이 선우를 행복하게 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하루의 끝. 예전 같았으면 누군가의 집에서 저녁을 차리고 있었을 시간. 하지만 이제 퇴근 후의 집에는 다른 누구의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오직 박선우 자신이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